네, 여러분들 2024년에 증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영상 보시면서 참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두꺼비 세무사입니다. 요즘 감기가 독하네요. 감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세가 곧 개편이 되니까 2024년에 그러면 증여를 할지 말지 망설여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세무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데,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이 괜찮으면 24년에 하지 말고 25년에 증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. 물론 세금만 따졌을 때요, 다른 정책상 따져봤을 때는 그게 24년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첫 번째로 개편안이 뭐가 있냐면 세율의 과세 표준이 바뀝니다.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이제 확실하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, 제가 그나마 보는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이 통과입니다. 과세 표준 1억 원까지는 지금 상속세와 증여세 둘 다 10%의 낮은 세율이었어요. 근데 이거를 상속세랑 증여세 둘 다 과세 표준 2억 원까지는 10%로 해주겠다. 그럼 어찌되었던 대부분 증여받는 분들이 뭐 1억 원 미만일 수도 있지만 2억 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2억 원까지는 10%니까 그 낮은 세율이 적용을 받으니까 세금이 한 1,000만 원 정도 더 절세가 되겠죠. 24년과 25년이 하루 차이로도 그렇게 1,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, 내가 기존에 증여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25년에 하는 게 낫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세율은 30억 원 초과, 과세 표준 30억 원 초과가 되면 50%의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. 정말 너무 높아요. 근데 이게 개정안에 나왔죠. 30억 초과 부분인 50%의 세율 구간을 없애고 10억 원 초과되는 게 40%인 그 전 세율 구간으로 전부 다 통일해서 적용하자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아주 많은, 아니면 추가로 10년 내에 증여, 이렇게 증여를 받는 게 아주 높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정안 한번 통과되는 거 보고 25년에 증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근데 이 개편안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개편안 자체가 지금 부자감세라고 해서 좀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개편안은 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표준 1억 원을 2억 원까지 높여서 10%의 세율 구간을 적용해 주는 건 웬만하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물가상승률까지 반영을 해서 97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2배나 올랐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에 맞춰서는 이게 증여가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개편이 거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, 개인적으로는. 자,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. 이 상속세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 증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가끔 하세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속이 혹시나 이제 오래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끔찍한 소리지만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왜냐면 상속 공제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들끓고 있죠. 근데 이제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려주겠다라고 했는데, 사실상 이 개편안으로는 제가 봤을 때 통과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.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일괄 공제는 8억 원까지, 기존에 5억 원이었는데 3억 원 더 높인 8억 원까지,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존에 5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높여주겠다. 이런 안이 지금 개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, 결국은 오늘 날짜로 아마 국회에 이 세법 개정안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또 보도자료가 아마 나올 겁니다. 과연 이게 국회 통과를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요. 그 전에 제가 찍은 거라서 이게 혹시나 국회 벌써 보도자료 나왔는데 무슨 헛소리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요. 어쨌든 상속공제가 늘어난다고 한다면, 혹시나 지금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지 않고 25년도에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낼지 안 낼지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공제액수가 커져서 상속세를 안 내는 상황이 많이 펼쳐질 거예요. 그런데 그 상황에서 증여를 무턱대고 한다?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. 증여세를 괜히 내고 그러면 상속세에 얹어지는데, 증여세 냈던 거는 이 금액이고 상속세는 공제받아서 이 금액이요. 그러면 더 낸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느냐? 덜 낸 금액은 더 내야 돼요. 근데 더 낸 금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.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공제 개편안이 통과되는 거 보고, 그리고 25년에는 여야 정부 전부 다 상속공제를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근데 최악은 뭐냐면요, 본인이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예요.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. 아버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형제들끼리 아버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허겁지겁 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결국 이거 세무조사 때 드러나면 결국 이게 뭐죠?
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이지만 결국은 살아생전에 그 금액을 가져간 거니까 이게 사전증여가 됩니다. 그래서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 거죠. 상속세는 공제액수가 늘어나서 25년에 돌아가셨더라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증여세 부분은 그 당시에 냈어야 됐던 거죠. 결국 증여가 24년에 펼쳐졌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거는 바뀐 게 없어요.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여세 안 낸 거, 그 다음에 신고불성시 가산세, 납부불성시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. 결국 많은 부분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게 급하지 않다. 뭐 대출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허겁지겁 증여를 해야 된다.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세금 면에서는 24년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증여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. 증여를 권하면 저야 수임이 되니까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4년에 지금 증여하는 거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본인들에게 또 맞게끔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증여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상황에 맞춰서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